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인기 주거지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매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습니다. 신축 공급은 줄어드는데 날이 갈수록 분양가가 치솟자 주요 입지의 미분양 아파트를 찾는 매수 대기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6단지가 최고 49층, 2,173가구로 재건축될 전망입니다. 목동 14개 단지 중 안전진단 통과가 가장 빨랐던 6단지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비구역으로도 가장 먼저 지정되며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날이 갈수록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2년 9개월 만에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아파트 매수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전셋값 역시도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59주 연속해서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0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여러분들의 고민 받고 있습니다. 샵 3989로 여러분들의 고민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왠지 좀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 이분과 함께하면서 부동산 고민까지도 날려버리고 훨씬 더 가뿐한 마음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점차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뉴스에 나왔던 부분들인데요. 추이를 계속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제 전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세가가 상승폭이 꽤나 컸으면서도 또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전세가가 상승을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가가 만약에 멈춰 있다 했을 때 전세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갭 차이가 줄어들게 되겠죠. 갭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매매로 돌아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가 조금씩 상승을 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상급지부터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마용성이나 아니면 강남, 서초구, 송파구 이쪽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향후에 들불처럼 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 그 자금에 맞춰가지고 어디다가 거주를 해야 될지 아니면 투자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도 굉장히 투자하기에는 가격 금액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또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자금이 적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에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죠.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갖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하고자 했을 때 과연 어디서 시작하는 게 좋을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종합적으로 다 함축되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려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그 가려운 부분을 요즘 뭐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들 많잖아요. 그것처럼 한번 바르고 나면 하나도 가려움이 아예 없어지죠. 그것처럼 가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은 약사에게, 부동산 고민은 양승목 소장에게 오면 다 해결이 됩니다.
정말 각자 지금 상황에 따라서 다들 개별적인 부동산 고민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고민은 계속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고민만 계속 늘어날 뿐이라고 해요. 자, 정말 제대로 된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전문가랑 얘기하는 것 말고는 뭐 다른 방법이 없죠. 지금 저희 무료 상담 창구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시간 더 오래 끌지 마시고요.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지금 2711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신데요. 상도동 다세대 주택을 3년째 보유 중이시래요. 매도 여부가 궁금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참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저조차도 지금 좀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는데 더 정확한 상담 원하신다면 전화를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다세대 주택 뭐 실거주 용도인지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건지도 조금 일단 정보가 없는 상황인데 3년째 보유 중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매도를 조금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과연 지금이 매도의 적기일지 이런 부분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2711번을 쓰시는 분인데요. 상도동의 다세대 주택을 3년째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도동 인근 우리 동작구죠. 동작구는 그래도 서울에서 전체 서울을 봤을 때 꽤나 상급지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찐 서울이라고 할 수 있죠. 찐 서울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웬만하면 매도 생각보다는 보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 상도동 인근이었습니다. 상도동에 지금 가지고 계신데 제가 정확한 지분을 알면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분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상도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도역이 있고요. 장성백이 여기 있고 신대방 상거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한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뭐 서울의 재개발, 신속통합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세권 재개발, 모아타운 이런 게 열심히 추진이 되었죠. 추진이 되고 또 특히나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청에서 핵심적으로 역점 사업으로 이 재개발을 많이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동작구하고 협의를 해서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진행되는 재개발 지역들은 재개발 구역으로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그런 호재 아주 좋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곳이죠. 그리고 또 여기 7호선이라는 아주 좋은 지하철 노선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인근으로 해서 역세권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또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들도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제일 가장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지역주택조합 하니까 하나 생각나는데 여기에 이제 장성백역 앞에 또 지역주택조합으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해서 자이스타리움이 하나 들어오게 되죠. 지금 이제 철거를 하고 막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살펴보면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포문을 열었던 것이 바로 상도초등학교 인근으로 해서 상도 14구역이죠. 14구역이 자, 신속통합계획으로 먼저 포문을 열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요 앞에 상도동 모아타운이죠. 이 모아타운이 또 이어받아가지고 재개발을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상도 15구역이죠. 15구역이 지금 현재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제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죠. 여기 프루지오가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4월 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 인근으로 해서 투자를 해도 아주 좋다,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때 당시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완공이 돼서 준공이 되어서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일대는 이제 앞으로 이 재개발이 추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바뀐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민을 한다라는 건 무슨 내용이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재개발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보유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도동 인근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국사봉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상도역으로 우리 서부선이라고 있습니다. 서부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서부선이라고 해서 저 서울대 입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강북의 이제 세전역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여의도를 거쳐서 연결이 되는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경전철인데요. 이게 이제 향후에 개통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인근으로 해서 역사가 들어온단 말이죠. 역사가 들어오면 그 역사 인근으로 해서는 아무래도 역세권 재개발 같은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역세권 재개발은 아주 사업성이 우수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중에서 가장 최고의 왕은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그러죠. 그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할 수 있는 지역들이 여기 생긴다. 근데 이제 동작구청에서 이쪽을 가이드라인으로 잡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요. 요 인근으로 해서 이제 우리 동작구에 여기 상도동 뭐 한 200번지대 일대라고 합니다. 요 인근으로 옆에는 보면 여기에 모아타운이라든지 모아타운이나 아니면 신속이나 이런 걸로 추진을 한다. 지금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추진이 되면 아마 구역으로 선정될 확률이, 후보지로 선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 약수 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약수 아파트를 인근으로 해서 이쪽 지역에 가운데 지역에 상도 4동이죠. 4동 쪽으로 해서 이게 이제 역세권 재개발, 재개발로 추진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마 다세대 물건일 것 같은데요. 다세대 물건은 아마 요 두 군데 지역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역은 동작구청에서 장기적으로 중기적 장기적으로 재개발 해서 주거 환경을 아주 개선시킬 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수립을 하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향후에 주민들의 동의와 주민들이 좀 개발하는 의지를 가지고만 있다고 하면 분명히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아마 이 재개발 구역을 한꺼번에 다 선정이 돼버리면 아무래도 이주 수요라든지 이런 불편사항들이 생기겠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주 수요들 때문에 또 주변의 집값을 자극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동작구청이나 아닌 서울시에서는 순차적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재개발에 대한 뭐 어떤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역들은 노후도가 충분히 지금 만족이 되는 지역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면서 갖고 있다 보면 언젠가 향후 뭐 한 2, 3년 이내에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많이 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3년이면 이제 투자했는지 뭐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매도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지역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좋은 지역이라고.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면 한 5년, 10년, 최소한 한 10년 정도는 내가 진득하게 보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3년 전에 투자를 하셨다면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했을 겁니다. 소액으로 투자를 했는데 지금도 아마 꽤나 예전에 샀을 때보다 가격이 올랐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해놓고 가격을 내가 잘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한 3년 전이라도 일반 다세대 빌라를 좋은 지역에다 투자를 했다 그러면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파트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는 3년 전에 투자했으면 가격이 올랐다가 지금 내려가지고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재개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구역에 다세대 빌라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마음고생할 게 전혀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을 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시세를 주변에 가서 가지고 알아보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변에 동네에 있는 부동산에도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 또 저희 같은 전문가들한테 여러 명 뭐 저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저희 팍성재 TV에도 한 5분의 전문가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보시고 해서 내가 이 지역이 좋은 지역이다라는 분이 내가 상담을 했는데 3분 중에 2분이라도 좋은 지역이다라고 하셨다고 하면 마음 푸근하게 가지시고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단 계속해서 보유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근으로 해서 뭐 신대방 상거리역 주변으로 이 역사 주변으로 해서는 무조건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보유를 하시고 왜냐하면 역세권 재개발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기전세 우리 역세권 시프트라고 그러죠. 역세권 시프트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지역 사업,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2가지 종류의 좋은 사업들로 재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시라. 그리고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상도 4동 인근으로 해서 210번지 일대를 갖고 계신다, 200번지 일대를 갖고 계신다 하면 쭉 보유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결론을 낼까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지금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되는 우리 시청자 분이셨습니다.
일단은 보유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작구 차원에서 재개발에 지금 굉장히 강한 의지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아마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재개발이 뭔가 가시화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걱정이 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워렌 버핏도 주식 뭐 10년 이상 보유할 게 아니라면 쳐다도 보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하물며 부동산인데 지금 소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곳 부동산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좋은 곳에 있는 부동산 지금 2, 3년 정도의 보유 기간으로는 평가하기엔 너무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보유하는 의견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한 분과 전화가 연결돼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네. 주셨을까요? 제가 이제 개포사동이라든가 양재동 쪽을 좀 돌아봤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 그냥 빌라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살까 하고 돌아봤었는데, 네, 강남은 뭐 재개발이 어렵다 해서 이쪽은 그 신청을 했다가 도로, 반환되고 뭐 어쩌고 뭐 이랬다고 거기 부동산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그 다음엔 또 제가 원효로 쪽 효창공원 네. 이쪽을 둘러봤는데 어느 쪽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 갭 투자를 하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 지금 여유자금 투자로 생각하시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한 3억 조금 더 있습니다. 3억 조금 더, 한 대략 네. 3억 원 정도. 네네. 자, 이 중에서 지금 서울 안에서 지금의 3억 원 정도의 여유자금으로 투자하기 좋은 곳 어디가 있을까? 이게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게 개포동이나 양재동 아니면 원효로나 청파동, 효창공원 쪽 이런 쪽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뭐 핫하다고 하는 곳들을 네네. 다 좀 둘러보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여유자금 3억 원 내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좀 마음에 점 찍어 둔 곳들, 개포사동, 양재동, 또 원효로 일대, 네네. 어디 쪽에 좀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소장님께 바로 의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지금 제가 이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이 투자를 목적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명의는 어느 분으로 이제 시청자분으로 이제 하실 예정이세요? 제 아들이 집이 없어요. 아, 예. 근데 이제 걔 돈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걔는 이런 거 상담을 잘 안 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상담하고 녹음을 해서 들려주려고요. 알겠습니다. 아, 어머니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고요. 네. 이제 이 개포동이나 양재동 원으로 뭐 이쪽으로 이제 알아보셨는데, 네.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빌라로 알아보셨잖아요. 네네. 아드님이 빌라 투자해도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파트는 아무래도 값이 그렇죠. 나가니까. 예, 네. 근데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은 보면 이제 대부분 막 빌라 한다 그러면 그 빌라 나 좀 그래 그냥 아파트로 해주세요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 빌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빌라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아,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네네. 아주 깨어 있는 분이시네. 빌라로 돈을 많이 벌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아드님이시니까 주택은 지금 없으시겠네요, 그죠? 네네. 예, 주택은 없으시고 아드님은 지금 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0이 넘으셨어요? 네, 40 넘었어요. 아, 40이 넘으셨어요. 네네. 그리고 세대 분리돼 있으시고 그죠? 네네. 예, 그러면 뭐 1주택자시니까 무주택이시니까 이제 한 채 더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취득세는 1.1%입니다. 그러니까 부담되는 네. 게 없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이제 과연 그러면 내가 이제 강남, 양재나 아니면 개포 이쪽에 할 것이냐 아니면 용산, 네. 서울에 개발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앞으로 향후 많이 오른다고 하는 우리 용산에다 할 것이냐. 자, 네네. 용산과 강남이 있습니다. 자, 강남과 용산이 있을 때 두 가지를 이제 만약에 비교를 한다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100년이 지났어요. 네. 100년이 지났을 때 과연 어디가 더 비쌀까요?
아파트 똑같은 아파트라고 했을 때. 네. 강남이 비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죠? 또 용산은 강남이 너무 비쌀 것 타고. 같아. 왜냐하면 예, 아무리 뭐 용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도로도 반듯반듯하고 뭐 대부분의 아주 좋은 시설들은 다 강남에 들어와 있잖아요. 신도시잖아요. 강남시가, 강남구가.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남이 향후에도 계속 비싸서 대장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서울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자, 그런데 강남은 원래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네. 네, 원래 비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억의 집을 하나 샀는데 이게 만약에 20억이 된다고 하면 나는 10억밖에 못 벌었는 거예요. 그죠? 네네. 10억만 벌었는 거예요. 근데 용산은 지금 굉장히 살기가 좀 쉽지 않은 곳이죠. 막 지저분하고 예, 도로도 네. 꼬불꼬불하고 그죠? 음.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근데 용산은 같은 값에 비교를 해보면 거의 뭐 한 6, 7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네. 그렇죠? 자, 6억인데 내가 나중에 이게 아파트로 지어지니까 아파트가 되니까 얘는 거의 뭐 20억은 못하지만 그래도 18억은 하더라. 그죠? 네네. 그러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12억이 나는 거죠. 네네. 예, 강남을 투자했을 때는 10억을 벌었는데 용산을 투자하니까 12억을 벌더라. 2억을 더 벌잖아요. 네. 그러면 투자를 하면 어디로 해야 되느냐? 우린 순수하게 투자의 개념으로 보잖아요. 투자의 네. 개념으로 본다면 당연히 돈을 더 버는 용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죠. 네. 예,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셔야 되고 일단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입지를 한번 볼게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양재동하고 개포동 쪽을 보셨는데 빌라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살펴보셨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양재 이동입니까? 다 두루두루 다 봤어요. 아, 두루두루 다 보셨어요. 그냥 지금 여기 양재 이동은 보면 여기 모아타운 한다고, 네네. 예, 모아타운 한다고 그러고 있고, 지금 여기 개포 4동 여기 일대는 뭐 모아타운도 있고, 그리고 신속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네. 그죠? 투자금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가던가요? 알아보시니까. 제 돈 정도면 갭 투자로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갭 투자 얼마 정도 해요? 3억으로? 네, 3억이나 3억 조금 더 주면. 예, 3억이나 3억 더 주면 이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네. 양재동 일대, 이 양재 시민순역 일대가 양재 IC 쪽이 되게 좋습니다. 향후에 뭐 ICT 쪽 산업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예, 굉장히 좋고 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재개발을 두 지역에 동시에 진행을 시킨다고 해요. 만약에 강북에도 하나를, 용산에도 하나를 하고 강남에도 재개발한다. 둘이 동시에 이제 서울시의 심의가 다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제 재개발 구역을 선정하는 위원인데 강남을 먼저 해줄까, 강북을 먼저 해줄까, 용산을 먼저 해줄까라고 딱 봤을 때 이 강남은 보니까 되게 시설들이 반듯반듯하고 좋다, 그죠? 네. 반듯반듯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세가 또 잘 나가요. 다가구 주택 갖고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강남이다 보니까 또 여기 뭐 양재 시민숲 이때는 바로 밑에 내려가면 우리 판교 있고, 그죠? 한정거장 네. 지나면 네네. 판교가 있고 또 위에 가면 바로 또 강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가 되게 잘 맞춰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대하는 수요도 좀 꽤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자, 거기다가 보니까 길이 반듯반듯하고 공원도 많고 아주 살기가 좋아요, 일대가. 기반 시설이 좋다 그러죠. 네네. 자, 그 여기 하나 하고 또 이제 위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용산 쪽을 딱 보니까 용산은 딱 지금 보기에도 막 길이 막 지렁이 길이잖아. 다 꼬불꼬불하잖아요, 그죠? 네.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구릉지다 보니까 이게 네네. 길이 꼬불꼬불하고 또 주택들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후가 많이 진행이 됐고 또 특히나 이제 보니까 여기는 우리 보니까 뭐 용산에 국제업무지구 개발한다 그러고 있고 위에 서울역 쪽에 또 북부 역세권 개발한다 그러고 있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다닐 거란 말이에요. 한강로 인근으로 해서. 네. 근데 보니까 주변이 다 낡고 노후화돼 있는 지역이야.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개발을 시킨다면 만약에 두 군데가 있다 그러면 어디를 먼저 개발을 시킬까? 세계적인 이목도 중요하고 하잖아요, 그죠? 자,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저라면 우리 시청자분도 똑같을 거예요. 저라면 강북을 먼저 개발을 좀 시켜놔놓고 조금 시간이 좀 그 이후에 강북이 개발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을 또 다시 그때 이제 노화됐을 거니까 개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네네. 그래서 저라면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두 군데 지역을 알아봤다 그러면 우선 순위는 용산 쪽으로 가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분명히 그래요. 우선 순위는 용산으로 가지시고 네. 자, 이제 용산에 이제 또 한번 들어와 봐요. 좀 네.
우리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자고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시장분께서 이제 원효로도 알아보셨고 효창공은 또 알아보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는 지금 만약에 투자한다 그러면 투자금이 3억으로 안 돼요. 거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3억으로 안 돼요, 신현님. 여기가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뭐 한 2년 전에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3억으로 되니까 하세요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3억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 지금 그 용산 여기 일대 용산 이제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이죠. 일대는 네. 위에 서계동, 청파 2구역, 청파 1구역, 공덕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해서 뭐 용문동, 원효로 3가, 원효로 4가 해가지고 지금 다 재개발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실제로 네. 후보지로 다 선정이 됐고, 그죠?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은 현재 굉장히 노후 저층 주거지지만 만약에 이 지역들이 다 아파트로 신축 아파트로 바뀐다. 이 만세대가 넘어가거든요. 아파트로 네. 바뀐다라고 하면 가격 높을 게 그냥 불어봐도 뻔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싼 값에 팔 이유가 없겠지. 집은 네네. 노화됐기 때문에 전세가는 싼데 네네. 받고 싶은 금액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갭이 3억은 절대 안 돼. 보통 한 4억에서 5억 이상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용산이 네네. 더 좋은데 내가 들어가는 금액이 없다라고 하면 강남으로 가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용산에 3억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 그 지역이 재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어디로 해야 됩니까? 네. 그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네. 용산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지역이 정도. 어디냐면 제가 한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네네. 여기 청파동 3가가 있어요. 네. 기억하십시오. 청파동 3가. 네. 이제 알아보실 때 청파동 3가 쪽만 가서 알아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 숙대 입구역하고 남영역 사이에 여기 보시면 이제 숙민여대로 들어가는 그 진입 도로가 있는데요. 그 주변으로 해서 지금 여기 되게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네. 조금만 제가 더 화면 보고 계세요. 네네. 예, 확대를 해갖고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또 다른데 엄한 데다 또 가서 알아보실까봐 제가 조금만 더 확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 이제 숙대 입구역에서 나와가지고 숙대로 들어가는 여기 이 주요 도로 있잖아요. 네네. 예, 진입도로 이 주변은 여기는 서울시에서 용산구에서 아주 가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묶어놨어요. 네. 지구 단위로. 그러니까 요 지역은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그 네. 주변에 아래쪽으로 해서 설린고등학교하고 신강여중이 있습니다. 요 네네. 사이에 요 지역이 지금 재개발 진행한다고 네. 아마 추진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네. 모아타운으로 갑니다. 모아타운으로. 네네네. 모아타운으로 가면 뭐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 여기 묶여가지고 뭐 거래 안 되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예, 여기에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하는데 뭐 세대 수에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소유주 수에 비해 가지고 향후에 지을 수 있는 아파트들이 물량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만큼 사업성이 이제 좋다고 그러죠. 네네. 예, 그런 걸로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가서 알아보시면 한 3억이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네. 예, 여기다가 투자하시기 바래요. 제가 그러면 좀-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다른 네. 사람들이 이미 이제 여기 무조건 재개발된다고 해서 다 몰리는 데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데는 이런 데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어. 그런데 나는 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안전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네. 들어가는 거니까 나도 거기 같이 끼어가 있으면 사람이 좀 안심이 되잖아요. 네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막 가시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거꾸로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네. 하지 마시고 진짜 돈 버는 거는 남들이 뭐 관심 안 가지는 그런 지역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전문가가 보기에는 진짜 개발될 것 같아. 그럼 그런 네. 지역에 남들보다 1억씩, 2억씩 싼 가격에 들어가가지고 남들처럼 올라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 데가 청파동 상가니까 거기다가 여기 꼭 알아보시고 투자하시라고요. 옛날에 그럼 청파동 상가도 원효로 3가도 그랬습니다. 다른 네. 사람들 전부 다 뭐 공공 재개발을 한다고 막 들어가가지고 그 뭐 한 3억씩 4억씩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옆에 같이 어차피 재개발되니까 거기 지금 1억 2억으로 투자하시면 된다 그래. 같이 이제 진행하는 곳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렇게 될 테니까 만약에 구역이 진행이 된다면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발 빠르게 지금이라도 가셔가지고 꼭 알아보시고 네. 내가 그래도 안심이 안 된다, 좀 불안하다. 이런 재개발 여기 투자하기에 우리 아들 명의로 또 투자를 하는데 우리 아들 몫으로 투자를 하는데 또 금액도 뭐 3억이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불안하다 그러면 찾아오십시오 저한테. 아시겠죠? 네. 예, 근데 그래서 제가 진짜 좋은 지역에 좋은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금액은 좀 더 올려서 한 4억이 좀 더 돼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랬을 때 저희가 가서 본 게 지금 원효로 일가라든가 효천공원 쪽이었었어요. 예, 예. 거기는 지금 뭐 동의서 걷어가지고 서울시에 뭐 맞습니다. 예, 방법- 도계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요. 빨리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네. 근데 여기는 사모님 우리 투자를 할 때는요.
네네. 적은 금액으로 많이 오르는 걸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리고 모아타운은 굉장히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파트로 네네네. 지어지게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네. 빨리 가면 한 7년 만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요. 그럼 우리 네네. 아드님이 지금 나이가 40이라 그러셨잖아요. 네네. 40대라 그러셨는데 빨리 아파트 지어지는 걸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예, 그래서 빨리 오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청파동 상가의 모아타운이니까 이쪽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들은 항상 저기 저 원효로 일가라든가 효창공원 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예, 여기도 한번 알아보세요. 꼭 같이. 그리고 네. 더 궁금하다, 더 알아야 될 게 있다,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를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여유자금 3억 원 플러스 알파인 상황이었는데 서울 안에서 강남 쪽으로 좀 투자를 해볼까 아니면 이걸로 요새 용산이 핫하던데 용산 쪽으로 좀 가볼까 고민이 되시는 그런 상황이셨는데 자 일단 소장님이 우선순위 먼저 딱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미래 가치로 생각했을 때 용산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 드렸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이 이미 좀 둘러보셨던 용산은 3억 원 플러스 알파로는 조금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죠. 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용산 내에서도 지금 3억 원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 말씀드렸습니다. 용산 청파동 3가 이쪽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해 볼게요. 전화번호 뒷자리 4111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신데요. 여유자금 1억 원 갖고 계시대요. 영등포 일대에 자녀 명의로 투자 여부 궁금합니다. 라고 지금 문자 보내주셨어요. 앞에 전화랑도 조금은 결이 비슷하네요. 자녀 명의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데 지금 지역은 영등포 쪽을 보고 계신데요. 자, 영등포에 여유자금 1억 원으로 좀 투자를 할 곳이 있는지 자,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영등포 일대 1억 투자 말씀하셨습니다. 영등포 지역은 재개발이 좀 뭐 많이 활성화되어서 진행 중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이 진짜 진행되는 곳들은 1억으로는 택도 없다. 예, 이거 아실 겁니다. 알아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영등포라고 콕 집어서 말하셨으니까 영등포에 1억으로 과연 투자할 때가 있을까? 있기야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자, 그런 지역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아파요. 배도 아프고. 배가 굉장히 좀 속이 쓰립니다. 왜냐, 저기 재개발이 이제 뭐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진행을 한다고 할게요. 이게 재개발이 진행돼요. 근데 여기는 뭐 한 2억에서 3억 정도 투자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근데 나는 자금이 없어. 우리 아들을 위해 가지고 여기 뭐 옆에 뭐 잘 안 되는 곳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1억으로 투자를 하나 했어. 그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안 올라. 계속해서 그냥 멈춰 있어. 근데 지금 2억, 3억 투자했는 것들은 투자금도 컸는데 가격도 막 올라줘. 그러면 이게 좁혀지면 좁혀지고 차이가 나면 날수록 배가 좀 아프더라. 그죠? 그게 너무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는 내가 나도 2억, 3억 투자했는 것만큼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오를 수 있는 지역. 자, 이걸 모르니까 이제 사유를 주셨겠죠. 자, 그러면 그런 지역이 어디 있느냐?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임장을 해보시고 더 궁금하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꼭 설명드리시기 바라고. 자, 이제 제가 감히 이제 과감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 금천구의 시대다. 자, 이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금천구냐? 자, 금천구 금이 흐르는 천이 있는 곳이죠, 그죠? 금싸라기 땅입니다. 자, 이제 여기는 확 바뀐다. 왜냐? 일단 첫 번째, 원래 금천구 주변은 이제 국가 산업단지죠.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고 일자리가 많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일자리 많았어요. 일자리 많고 여의도 있죠. 가깝습니다. 이 금천구 바로 위에가 다 이렇게 일자리로 지금 이루어진 곳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영등포 일대가 지금 다 재개발이죠. 재개발로 바뀐다.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우리 안정적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모여 살게 된다, 향후에. 자, 그러면 이 지역이 다 좋아진단 말입니다. 좋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재개발돼서 아파트 이런 지역에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면 조금 싼 지역으로 다들 나오게 되겠죠. 자, 거기가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자, 금천구인데
옛날에 금천구는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세대 주택 빌라들밖에 없고, 자 그리고 대중교통도 별로 안 좋고 이런 두 가지 악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 자 여기에 이제 우리 보시면 이렇게 해서 신풍역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여의도로 이 신안산선이라는 게 신안산선 지하철입니다. 이게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돼서 언제 개통이 되느냐? 그것도 2025년도 바로 내년이죠. 내년에 상반기, 중반기, 빠르면 상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중반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반기에 개통이 된다. 그럼 얘가 영등포 여의도로 가기가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가산 디지털이나 아니면 구로 디지털로는 지금 버스로도 잘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하철이 하나 들어서면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주변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천구가 완전히 일단은 바뀌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에도 재개발이 물결이 들어왔다. 재개발에 파도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파도가 갑자기 사라졌네요. 자, 어떻게 들어왔느냐?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독산 2동, 뭐 시흥동, 독산 4동 이렇게 있죠. 자, 금천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점선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올려볼게요. 이렇게 이게 신안산선이라는 게 지하철 노선이 하나가 들어옵니다. 내년에 들어온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사거리, 그 다음에 홈플러스 있는 앞쪽에 여기에 두 개의 역사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역사가 들어오는데 이 일대가 제가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한번 살펴보시면 알 텐데 여기에 모아타운, 모자라고 쓰겠습니다. 모아타운.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여기에 신속통합 확정이 됐어요. 이제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오른쪽에 또 여기도 신속. 그다음에 오른쪽에 요거는 이제 공공 재개발로 진행이 됩니다. 공공. 자, 그다음 또 위쪽으로 원래 1월 달에 또 구역이 진행이 됐네요. 자, 여기에 뉴독산이라고 해가지고 신속으로 지정이 하나 됐고 또 그 위에 또 여기에 C 구역이라고 해서 여기에 신속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일단 이 지금 현재 구역 지정 후보지로 선정되는 곳들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000세대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5,000세대 이상이 나와요. 자, 근데 옆에 보면 여기 독산 B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B 구역. 자, 그다음에 위에 A 구역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독산 3동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바로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금천구 위쪽으로 계속 재개발의 물결이 들어온다. 자, 이쪽 일대가 1억이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상황만 보지 마시고 향후에 한 5년에서 10년 이후의 미래를 보신다 그러면 여기에 투자를 해놓으신다 그러면 굉장히 금싸라기 땅에 향후에 금이 우두두두 떨어지는 그런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 라고 제가 확신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이 일대로 한번 임장을 한번 먼저 가보십시오. 임장을 한번 가보시고 내가 물건은 찾았는데 이 물건이 진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니면 또 뭐 할 수 있다고 해왔는데 뭐 실거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게 뭐 신속 통합인지 아니면 뭐 하여튼 이 재개발 형태에 따라 가지고 또 다릅니다. 이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좀 알아보시고 저한테 한번 오십시오.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들으시고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영등포 지역에 1억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추천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지만 금천구 시흥동이나 독산동 쪽에 1억으로 충분히 투자 가능하니까 이쪽에다 투자를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꼭 세미나에 참석하시든지 아니면 전화로 유선상으로라도 문자 상담 말고 유선 상담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영등포에서 1억 원대 투자처 찾고 계신 상황이셨는데요. 영등포도 참 많이 올랐죠. 그래서 1억 원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의 여유 자금에 맞춰서 조금 지역만 바꿔드렸어요.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어차피 영등포 서울 서남부권 보고 계셨던 상황이니까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금천구 추천해드렸습니다. 금천구가 향후 10년 있다 보면 굉장히 큰 상점 벽해를 이룰 것 같은 상황이 되는데요. 금천구 쪽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2418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신데요.
여유자금, 일단 현재 무주택 상황이라고 밝혀주셨고요. 여유자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있으시대요. 실거주와 투자 목적, 뭐 둘 다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유망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라고 지금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으로 실거주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유망 지역 어디가 있을지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무주택이라고 하셨고 실거주를 이제 투자를 겸해서 이제 실거주까지 하시는 쪽으로 해서 1억 5천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금천구 쪽으로 한번 가보시라. 금천구에 가시면 이 금천구에 지금 재개발이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이 많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 특히나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조금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 시흥 1동 모아타운이 있고요. 모아타운이 있고 옆에 여기 보시면 신속통합이 있습니다. 신속통합이 있는데 이 신속통합은 투기를 막기 위해서 투기 목적의 그 투자라 그러죠 우리는. 근데 투기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 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놔요. 그래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면 물건을 이제 매매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신속통합이 그렇습니다. 모아타운은 상관이 있는데 신속통합은 특히나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실거주를 하면서 투자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다? 바로 신속통합이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실제 거주할 수 있으니까 투자는 아니더라도 투자의 개념으로 실거주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실거주를 하면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 천난만날 뭐 10년 동안 묶어놓는 게 아니거든요. 한 5년 정도까지밖에 못 묶어놔요. 그러면 그 실거주가 풀리는 순간, 그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는 순간, 그때는 당연히 많이 오르겠죠. 그동안 이제 투자를 못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게 풀려버리면 위치도 좋아. 그리고 향후에 개발 가능성도 많아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막 투자하시러 오겠죠. 그러면 그때 내가 많이 오르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당장 요 사거리에 신안산선이 들어와요. 당장 내년에 들어옵니다. 내년이면 2025년이죠. 요때 이제 개통이 되니까 요 인근으로 바로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시흥 1동 여기 신속통합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내가 괜찮은 뭐 물건이 있다, 매물 있다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그죠? 최대한 그나마 좀 깨끗한 물건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사시면 이제 내가 실제 거주하니까 계약도 되고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조금 머무르다 보면 자 신안산선도 바로 앞에 개통이 돼 어디 다니기도 좋아 그죠? 다니기도 좋고 역세권에 거기다가 좀 더 기다리니까 아파트가 또 되네 아파트 그리고 거기서 대장 아파트가 되네 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가 향후에 대장이 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요 일대 신속통합기에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마 1억 5천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 요즘 뭐 보금자리 특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생아 보금자리 특례 뭐 이런 것들 있으니까 그런 대출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사두시는 게 하나 사서 거주하시는 게 향후에 돈을 버는 지름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보다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꼭 알아보시고 들어가셔서 거주하시면서 우리 돈까지 벌 수 있는 두세 가지 일석삼조라 그러죠. 그 3조를 다 마련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유자금 1억 5천으로 실거주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우리 시청자분이셨습니다. 유망 지역으로 지금 금천구 짚어드렸는데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문자 사연들이 많이 오면서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정보 내에서 상담을 도와드리려다 보니까 저도 조금 답답한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소장님께서도 좀 전화를 주시거나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면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소장님께서 무료 세미나 준비해주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소장님, 이 무료 세미나 조금 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문자로 사연 주시고 또 세미나에 오시더라고요. 세미나에 오셔서 많이 물어보시고 또 좋은 투자 안내 방법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오셔서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또 실질적으로 좋은 투자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다 물건을 확보를 하고 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재는 이 시점이 이제 아파트도 상승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아파트 값이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재개발 물건도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냐?
나중에 일반 분양을 했을 때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개발의 사업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도 순탄하게 더 잘 갈 수 있다. 지금은 재개발이 절대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나 또 아파트보다도 뭐 안전 마진도 있다 보니까 그게 또 플러스 알파 마진까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재개발이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개발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서 많이 드리는 거고요. 또한 재개발에 대해서 우리 뭐 책 보고 뭐 아니면 또 방송 많이 들어보니까 좀 대충은 알고는 계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뭐 재개발이 진짜 구역이 지정되기까지의 단계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뭐 이런데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꼭 한번 찾아오셔서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고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기를 바라겠고요. 언제 하느냐?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제가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화 신청 주셔가지고 사전 예약을 하시고 찾아오시기를 바라겠고요. 오시면 많은 얘기들 그리고 또 유용한 정보들 제가 진짜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은 유용한 정보들은 다 드립니다. 다 꺼내드립니다. 투자하실 때 유의해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강의를 제대로 안 듣고 그냥 현장에 가셔가지고 덥석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본인이 다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위험한 부분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제가 현장에 현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 제가 습득했는 것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노하우들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 특히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 내가 뭐 어떻게 해서도 뭐 투자를 해놨어. 근데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이면 그죠? 시간이 지나면 많이 오릅니다. 진짜 실제 좋은 지역을 찾아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제 좋은 지역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금에서 어디를 투자하면 가장 좋을지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지역들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꼭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으시고 좋은 강의 들으시고 숙지하셔서 그렇게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셔서 예약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상담할 때부터 이미 느껴집니다. 우리 소장님 정말 꼼꼼하게 모든 정보들 내가 공부한 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다 알려드릴 거야 라는 열정으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세미나 자리에서도 뭐 이 모습 그대로시겠죠. 자,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어디 가서도 듣지 못할 정보들 무료 세미나에서 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사실 재개발에 대해서는 다들 궁금해하긴 하지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들은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하지만 전문가가 알고 있는 정보들, 전문가가 분석해낸 정보들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정보들 무료 세미나 자리에서 정말 무료로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자리 놓치지 말고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로 예정되어 있고요.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원래 저희가 오늘 강의도 또 준비가 돼 있었고 했는데 상담 아주 자세하게 도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후루룩 좀 지나갔습니다. 원래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강의가 서울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들 가치가 참 클 텐데 이 서울 역세권 재개발의 미래 가치가 어떨지 뭐 운영 기준부터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쫓겨서 이 강의의 포인트만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소장님, 오늘 강의의 포인트 한 번만 좀 짧게 짚어주시죠. 네, 이 제가 진짜 포인트를 딱 짚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에는 뭐 1, 2분 사이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저는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지금 서울은 그냥 다른 게 없습니다. 뭐가 오른다 이거 다 그냥 귀를 닫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서울은 지금 현재 재개발이다. 재개발.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우리 지금 뭐 전화 주셨던 분이나 아니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10년 전에 지금 현재 뭐 아파트나 재개발 지금 가격 10년 전에 그 가격이었습니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올랐습니다. 다. 싹 다 올랐습니다. 하다못해 오피스텔도 10년 전에 비하면 가격이 다만 몇 천이라도 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풀리기 때문이죠. 그게 자본주의죠. 돈이 풀려야 경제가 굴러갑니다. 만약에 돈이 안 풀린다고 하면 어느 누군가한테만 돈이 집중이 돼가지고 경제가 안 굴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를 굴리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항상 돈을 풉니다. 돈이 풀어지면 돈이 많아지는 거죠.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구매력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건의 가격들은 돈이 많아졌으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자본주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된다? 당연히 만들어낼 수 없는 특정한 가치가 있는 물건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고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제가 더 많은 정보들 그리고 더 많은 자본주의에 대한 강의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꼭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했지만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정보들은 무료 세미나 오시면 정말 원 없이 다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무료 세미나입니다. 이 자리 꼭 함께 하셔서 좋은 정보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들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